안녕하세요. 입시온 채널 이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서울대 일반 전형 생명 면접 문제 1번의 풀이입니다. 풀이뿐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 있으니 영상 보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서울대 생명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교과서의 그림을 정확한 용어로 개념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시문과 1-1번입니다.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모식도와 혈장, 원료, 오줌에 포함된 물질과 농도입니다. 모식도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이니 익숙할 것입니다. 세뇨관을 감싸는 모세혈관에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 과목에서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1-1번에서 출제되었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답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포도당은 친수성이라 막단백질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역과 과정에서 포도당의 이동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과된 포도당의 그래프와 재흡수된 포도당의 그래프가 다릅니다. 콩팥 동맥의 혈액이 사구체의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압력이 커집니다. 제시문에도 콩팥 동맥이라는 표현이 있고 혈액에서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 의해 포도당은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이동합니다. 물리적 압력에 의한 수동적 과정이므로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막연히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이용한다고 생각한 학생이 꽤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 재흡수된 포도당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가 한계값이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포도당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포화된 상태이지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촉진 확산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제시문을 보면 재흡수는 원료에서 혈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원료와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재흡수가 진행될수록 원료의 포도당 농도가 작아집니다. 또한 오줌의 포도당이 0이므로 원료의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되었다는 것인데 결국 포도당 농도가 낮은 원료에서 포도당 농도가 높은 혈액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촉진 확산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1-2번입니다. 원료의 포도당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줌에서 포도당 농도가 0이므로 모두 재흡수된 것입니다. 농도를 역행함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2차 능동 수송입니다. 2차 능동 수송은 1차 능동 수송에 의해 농도 차가 생긴 물질이 확산에 의해 다른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원료가 있는 세뇨관 내강이고요. 통로 단백질이 있는 곳이 세뇨관, 노란색 쪽이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뇨관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이온을 원료가 있는 세뇨관 내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원료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나트륨이 포도당과 함께 세뇨관을 통해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1-3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과 당뇨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유사한 혈당량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그래프를 보면 혈당이 정상인의 경우 300 이하는 모두 흡수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 50밖에 재흡수되지 않습니다. 포도당 농도가 50 이상이 되면 포도당 수송 관련 단백질이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즉, 포도당 운반에 관한 막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활성이 적은 것입니다. 오줌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데 혈당이 정상인 것은 체내의 혈당 감소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슐린의 부족 혹은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호르몬 수용체도 함께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혈당 증가 호르몬인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등이 과다한 경우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4번입니다.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증가되어 있는 일반인의 오줌 내 요소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한 이유와 삼투압 증가 이유를 뇌 순환계, 배설계의 통합적 조절 관점에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제시문 나를 보면 원료보다 오줌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농축된 것입니다. 문제의 요소의 역과 재흡수, 분비 과정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아니고 요소입니다. 면접이라는 긴장 상태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문제는 제시문이나 문제들 간에 힌트가 있으니 체크해가며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요소의 농도가 낮은 건 오줌의 수분량이 많은 것이므로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수분 재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에는 수분이 적어 체액의 삼투압이 높은 것입니다.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한 이유를 통합적 조절 관점에서 말하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삼투압 상승을 감지해서 ADH를 분비하고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일어나야 하는데 뇌의 문제로 ADH가 결핍되었거나 콩팥의 ADH 수용체가 문제가 되어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아 혈액 내 용질의 농도가 상승하여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증상은 같지만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고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야 합니다. 뇌와 콩팥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각각 ADH의 농도는 어떨까요? 간뇌 또는 뇌하수체 후엽의 문제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중추성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콩팥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신성 요붕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높습니다. 수분제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 삼투압이 높은 것을 뇌가 감지하기 때문에 피드백 작용에 의해 ADH를 계속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추성 요붕증의 경우 ADH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합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성 요붕증의 경우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 자체를 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뇌는 삼투압이 높아진 것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일단 간뇌니까 연합 뉴런이 있을 것이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탈분극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삼투압이 높아지면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뉴런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뉴런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뉴런의 부피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나트륨 이온 채널이 열려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원을 서로 연계해서 설명하는 공부를 해보세요. 서울대 합격할 겁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ADH가 수분제 흡수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세뇨관에는 이 단백질들이 손항에 쌓여 있습니다. ADH가 세뇨관에 있는 집합관 세포에 손항을 세포막에 융합시켜 단백질들을 세포막에 배치합니다. 일종의 외포작용입니다. 이후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고 ADH가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은 내포작용으로 다시 손항에 쌓여 막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서울대 생명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세특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생명원과 투 단원 간 연계를 고민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온 채널 이희명이었습니다.